안녕하세요. 땅땅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따라잡기라는 책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임장 영상 채널에서 웬 책을 읽느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책은 경매에 대한 경험담을 직접 담은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꽤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부동산과 경매계에서 유명하신 핑크팬더 이재범님께서 지으신 책이에요. 경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것처럼 이재범님의 좌충우돌 경매 경험담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재밌더라고요. 경매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경험담도 꽤 중요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더불어 저자님과 출판사에 직접 연락드렸고요.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유채꽃이 한창인 제주의 풍경과 함께 일하시면서 들으셔도 되고요. 운전하시면서 아니면 피곤하실 때 눈을 감고 듣기만 하시면 되는 흥미로운 경매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입찰에 첫 발을 내딛다. 처음으로 입찰하는 날이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일찍 집에서 출발했다. 확실히 미리 연습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작년에 경매법정에 가서 모의 입찰한 경험이 있어서 전혀 헤매지 않고 수월하게 도착했다. 처음 입찰하러 가는 날인데 이상하게도 전혀 떨리지 않았다. 어젯밤에도 평소처럼 잠을 잘 잤고 오늘 아침에도 평소처럼 일어났다. 법원에 가서 입찰하는 것은 생전 처음인데 말이다.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무대에도 서보고 몇백 명 앞에서 이야기해본 경험도 있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법원에 도착한 후 혹시 경매가 취소된 것은 아닌지, 보증금은 10%가 맞는지 등등을 확인하고 화장실로 향했다. 긴장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긴장이 되긴 했던 모양이다. 작은 실수를 하나 하고 말았다. 도착하자마자 입찰표를 작성하고 봉투에 넣어버린 것이다. 너무 빨리 해버리고 나니 할 일이 없어졌고 이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막막해졌다. 계획은 이러했다. 이날 나온 2회차 빌라 중에서 가격이 너무 높은 것은 빼고 대략 6천만 원 미만이면 모두 입찰하는 것이다. 최저가보다 약간 높은 금액을 써서 낙찰되면 좋은 것이고 떨어지면 그러려니 하는 전략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계획이 틀어지고 말았다. 5건에 입찰하려고 했는데 미처 수표를 교환하지 못했다. 보증금 500만 원을 넣어야 하는 물건에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넣을 수 없어 할 수 없이 가장 금액이 적은 2건에만 입찰해야 했다. 전날 너무 바빠 수표를 교환할 시간이 없어 벌어진 참사였다. 그래도 입찰표 작성법이나 봉투에 넣는 방법 등은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충분히 숙지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 보증금을 적는 난에서 약간 당황했다. 최저가의 10%를 적어야 하는지 내가 입찰한 금액의 10%를 적어야 하는지 헷갈렸다. 처음에는 이번 회차 최저가의 10%를 적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입찰한 금액의 10%가 맞는 것 같았다. 그래서 입찰가의 10%를 적고 봉투에 넣었다. 입찰 보증금은 이번 회차 최저가의 10%가 맞다. 10시 30분이 되자마자 줄을 서서
봉투를 제출했다. 그런데 봉투 일부를 뜯어서 돌려주는데 내가 받은 종이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 앞으로 여러 건을 동시에 입찰할 때는 돌려받을 종이 위에 사건 번호를 적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워낙 많이 남아 앞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었다. 11시 20분에 마감하고 정리한 후 낙찰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정말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안 가던지. 게다가 내가 입찰한 물건은 전부 뒷번호라 거의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앞으로 앞번호만 입찰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결과적으로 2건 다 떨어졌다. 나와 같은 물건에 입찰했던 사람들은 내게 고마워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입찰한 물건은 2개이고 모두 2명이 들어왔는데 다 내가 2등이다. 하나는 500만원, 하나는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났다. 그 사람들이 나보다 욕심을 조금 덜 낸 것 같다. 하긴 나는 최저가에서 조금 더 쓰는 전략을 썼으니 내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린 것인지도 모르겠다. 내가 있었기에 낙찰의 승리감을 맛볼 수 있지 않았을까? 처음이라 나름대로 적당하다 싶은 입찰가를 산정했는데 2건 모두 떨어진 것을 보면 앞으로 입찰가를 조금 더 올렸어야 할 것 같다. 하루에 5-6건 정도 입찰할 계획이니 한 달 내로 하나 정도는 낙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 하루에만 벌써 2번 떨어지는 경험을 쌓았다. 초고속으로 경험을 쌓고 있다. 내가 들어간 물건에는 나와 낙찰자 외에는 입찰한 사람이 없어 바로 앞으로 나가 봉투를 받았다. 봉투 번호가 몇 번이냐고 물어본 후에 내 종이 번호를 확인한 후 교환했다. 급하게 종이에 사건 번호를 적었는데 2개뿐임에도 불구하고 바꿔 적었던 모양이다. 다른 사람들의 경매를 지켜보다 보니 재미있는 일도 꽤 있었다. 첫 번째는 200원 차이로 낙찰받은 경우였다. 2사람이 처음에 같은 금액을 적었다가 마지막에 한 사람이 200원을 더 적었는데 결국 그 사람이 낙찰받았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 경매집행관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겠다며 마이크 가까이에서 잘 들리게 다시 한번 이야기했다. 순간 법정 안에는 웃음이 빵 터졌다. 더 재미있는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그 사건에 물건 번호가 또 있었는데 그 2사람이 또다시 맞붙었던 것이다. 이번에도 앞에서 낙찰받았던 사람이 200원 차이로 낙찰받았다. 같은 일이 2번 연속으로 일어나니 경매 집행관도 웃느라 난리였다. 어떻게 2건에 2명이 응찰하여 둘 다 200원 차이로 희비가 교차되었는지. 집에 와서 물건을 살펴보니 최저가에서 아주 조금만 올려 입찰가를 썼고 물건의 위치도 내가 보기에는 별로였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또 다른 재미있는 일은 단독으로 낙찰받을 수 있었는데 입찰표에 실수를 해 무효가 된 경우였다. 3자를 볼펜으로 지우고 0으로 고쳐 쓴 것이다. 정말 바보 같은 행동으로 낙찰의 기회를 무효로 만든 셈이다. 마지막은 얼마나 대단한 물건인지 20명이 넘게 응찰했고 그중 한 명이 무려 1억이 넘는 차이로 낙찰받았다. 그러자 다른 한 명이
호기롭게 나섰다. 제가 차순위 신고합니다. 차순위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하지만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낙찰받은 사람이 맨 앞 숫자를 1로 적어야 하는데 2로 적은 것 같았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분위기가 이상했고 같이 온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옆에서 너 잘못 적었어 하고 물으며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다. 참 재미있는 일이 많이 벌어지는 법정이다. 나 역시 금액을 잘못 적으면 어쩌나 걱정하기도 했는데 입찰표 위에 친절하게 한글로 금액 단위가 적혀 있어 잘못 기입할 일은 없을 듯 했다. 은행에서도 잘못 기입할까봐 숫자 말고 한글로 적으라고 하는 것처럼 입찰표에도 한글로 적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 입찰과 발표가 모두 끝난 후 법원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구월동, 만수동, 간석동 임장을 했다. 1시 30분부터 5시 20분까지 했으니 거의 4시간을 쉬지 않고 걸은 셈이었다. 앞으로도 경매법정에 가는 날은 이렇게 하려고 한다.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 법원에 온 김에 임장도 함께 하는 걸로 말이다. 몸은 피곤하지만 시간도 줄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인 듯하다. 앞으로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 정도는 입찰하러 갈 계획이다.